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골목 상권을 살리고 교육과 관광 등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 시장은 민선 8기에 익산의 확실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완공 현업축사 매입이 12년 만에 종료됩니다. 익산시는 올해 말까지 49개 현업축사 가운데 45곳을 매입하기로 하고 남은 4개 축사에 대해서도 매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이 키퍼트리를 창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익산 키퍼트리는 교육치유시설인 유콘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치유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적성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금요일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산업 구조 개편이 정착되면서 앞으로는 교육과 관광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이한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의 성장 동력이 된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지 5년 만에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에 들어가고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안착했습니다. 우리 군산을 미래차인 전기차와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로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 상생형 일자리 그리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군산에 펼쳐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 지원기관이랄지 훈련기관, 연구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고 기업들도 속속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강임준 시장은 시민과 자립, 상생이라는 시정 운영 원칙을 세우고 최우선 과제로 교육과 관광도시를 내세웠습니다. 민선 8기에는 교육, 관광 분야 등 시정 전반으로 확산시켜서 임기 내에 우리 시민이 자립하고 상생하는 그런 우리 군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인구 감소의 원인을 교육과 일자리에서 찾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떠나는 도시가 아닌 교육 덕분에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군산교육발전재단과 공공학습 플랫폼인 공부의 명수를 운영하고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 군산의 새로운 산업, 미래차인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해결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전 연령을 아우르는 우리 교육정책을 추진을 해서 군산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군산을 떠나지 않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다와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군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산업에도 집중합니다. 군산시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광영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가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고 도심 곳곳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바다와 도시를 아우르는 관광산업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추진력을 강점으로 꼽는 강임준 시장. 위기를 넘어 경제뿐 아니라 교육과 관광에서 자립도시 군산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건영 도지사가 오는 2024년까지 새만금 테마파크 투자 기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새만금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기업 접촉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말이나 늦어도 2024년 초반까지는 투자 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자 기업이 확정되면 2025년부터 2년 동안 설계를 진행하는 등 새만금 신공항 개항 시점인 오는 2029년에 맞춰 새만금 테마파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이 내년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0구에
알이 배기 가능한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산업단지를 내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그린 산단은 내년 7월 국토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 시범 산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의 입주 협약 기업은 2018년 5곳에서 현재는 39개 기업으로 늘어났습니다. 군산 금강하구에서의 조업이 다시 허용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에 끝나는 전문 용역을 바탕으로 금강하구를 조업 금지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강하구는 지난 1976년부터 해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조업이 금지됐었고 어민들이 이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조업 금지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군산 참홍어 지역 특화 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참홍어의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 행사와 택배비, 국내외 수산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산시는 가정 간편식과 밀키트 등의 신상품 개발을, 수협은 가공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홍어 군산 어획량은 지난해 1,417톤으로 전국 생산량 3,121톤의 45.4%에 달합니다. 민선 8기 정헌율호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오늘 정 시장은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X 익산역 복합개발과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바이오 산업 육성, 생태보건 에덴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민선 8기에는 익산의 확실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앞으로 추진할 핵심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까지 매달 30만 원씩의 익산형 근로 청년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청년시청이 가동되면 원도심을 중심으로 청년 다이로움, 스타트업 밸리 조성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년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유능한 청년 사업가를 양성하고 복합 청년몰 조성, 청년 다이로움, 스타트업 밸리 구축 등으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익산의 지도를 바꿀 대규모 도심 개발이 추진됩니다. 대표적인 대형 사업인 KTX 익산역 복합 개발과 오는 2025년 착공 목표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지목하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와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정성 평가센터 등을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민선 8기에는 제5 산업단지를 만들어 바이오 식품과 농산명 기업체 등을 집적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린 레드 바이오 융합을 제5 혁신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해 바이오 융합 산업에 대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도전과 기회의 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정 시장은 익산의 녹색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힐링 도시로 만들기 위해 왕궁면 일대를 중심으로 에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생태계 복원 전문기관인 영국 에덴 프로젝트 팀과 MOU를 체결할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영국의 세계적인 훼손 생태계 복원기관인 에덴 프로젝트 팀에 지난 8월 우리 직원이 직접 출장 방문해서 익산 도입 문제를 세분화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왔습니다. 이외에도 익산시는 민선 8기에는 문화 인프라 구축과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일시민 일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륵사지 메타버스 구축과 야간 경제관광 특구 지정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농협케미컬의 익산 이전이 5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일부 공장을 옮기는 방안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케미컬이 본사와 대전 안산공장, 물류센터를 익산으로 모두 이전하는 대신 안산공장만 우선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설 일부만 이전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익산으로의 통합 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농협케미컬은 지난 2018년 전라북도 익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익산 제3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정례회를 폐회하면서 청렴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익산시 의회 전체 의원은 오늘 청렴 결의대회를 갖고 청렴한 생활로 신뢰받는 시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리더로서 부패 방지에 솔선수범하며 겸손한 의저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익산 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과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안 등을 채택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드론 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드론 비행 사전 규제 등을 면제할 수 있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자유화 구역이 만들어지면 드론 관련 기업들이 상용화 연구와 실증을 위해 군산 입주를 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늘 국제 드론 표준 산업협회와 시정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계획 추진 가능성과 기업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익산시가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민간 기록물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 전시된 민간 기록물은 백범 김구 선생의 이리 방문 기념 사진을 비롯해 구 호남병원 상량문 한판, 왕국면 동룡리 마을의 장례 문화를 알 수 있는 장의 계록 등 2,081점입니다. 민간 기록물 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제2회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입상자 29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가맹점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전체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6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북 줄포시장 등 107곳은 가맹률이 0%로 조사됐습니다. 신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가맹점 독려 캠페인과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가맹률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궁 현업축사 매입이 12년 만에 종료됩니다. 익산시는 올해 말까지 49개 현업축사 가운데 45곳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남은 4개 축사에 대해서도 매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왕궁 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되며 시작된 왕궁 현업축사 매입.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시작된 현업축사 매입이 사업 시행 12년 만인 올해 모두 완료됩니다. 매입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익산시는 49개 현업축사 가운데 45곳을 매입하기로 해 모두 204개 농가를 매입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올해로 완료되지만 생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4개 농가의 축사를 매입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이들 축산농가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현업축사 매입이 이뤄지면 축사를 철거하고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 생태복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훼손 생태계 복원기관인 영국 에덴 프로젝트 팀과 업무 협약을 체결, 실내 정원을 만들 방침입니다. 영국에 있는 폐광산을 가지고 그 세계 최대 온실을 복원했던 에덴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벤치마킹을 해서 이 부분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4월 개정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확대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인 하코마을의 축사 매입에 나섰습니다. 하코마을 24개 농가 모두 축사 매도를 신청한 상황. 시는 매입비와 보상금 등 170억 원을 책정하고 내년까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 부지도 바이오 순환림으로 조성해 왕궁 축사 부지와 생태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순 그 식재하는 그 차원을 좀 벗어나서 이것이 그 주민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는 명품 힐링 그 생태 숲으로 이렇게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12년에 걸쳐 마무리된 왕궁 축사 매입. 정창마을 축사 매입에 이어 하코마을 축사 매입도 마무리되면 왕궁령 일대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2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2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2,244명,
해외 유입 5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29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1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40명을 비롯해 군산 107명, 익산 104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5일 기준 0.86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이 익산 지부인 키퍼트리를 창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익산 키퍼트리는 교육치유시설인 유콘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치료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적성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부송동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이곳에 청소년 교육치유시설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이른바 유콘이라고 불리는 이 시설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로 탄생했습니다. 상담실과 공연 연습실, 1인 방송 스튜디오 등 학생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플라워 테라피, 미술 테라피 등 다양한 심리 치료 활동도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정의 대리, 대한가정, 그리고 학교에 부족한 것을 대리해주는 대한학교, 그리고 청소년 자리까지 생각해주는 대한직장인, 세 가지를 합친 그러한 기능을 해. 키퍼트리는 음악, 뮤지컬 같은 예술 분야부터 홀로그램과 영상 제작 등 전문적인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571명의 키퍼들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가장 값진 것을 얻는다는 최혜자 정신으로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연계된 활동도 벌입니다. 지난 1월 한국폴리텍대학 전북 캠퍼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교육과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청소년영화제를 매년 개최해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는 계몽영화를 제작하는 한편 영화, 영상 제작 분야에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익산 키퍼트리는 7일 출범식을 갖고 제도권에서 보듬지 못하는 지역 청소년들의 울타리가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각각 자기 속에 있는 영역에서의 책임을 다했어요. 지금까지 제도, 비제도권에서 어떻게 케어를 해왔냐고 하는 분석 또는 반석 또는 자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익산 시대를 연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소속 여성 의원들이 여성 비하 언어폭력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여성 의원 10명은 오늘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 모여 분별 없는 여성 비하 발언은 엄연한 범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여성 인권 보호와 양성평등 인식 제고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익산 지역에서는 일부 여성 시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군산시가 압류 기간이 10년 이상 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처분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장기 압류 재산은 현재까지 5,959건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압류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 집행을 준지해 체납자에게 회생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처분 집행이 중지된 압류 재산은 군산시청 누리집 공고를 거쳐 압류도 해제됩니다. 도내 환경 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한 점검 예고제가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적발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기업의 환경 관리 능력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점검 예고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상 사업장에 사전 안내문이 발송돼 자체 점검 사항을 먼저 통보하게 됩니다. 제38회 전북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도내 14개 시군 장애인 선수와 관계자 등 1,500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 게이트볼과 좌식배구 사전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큰공 굴리기, 400m 휠체어 개주 등 6종목에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송승영 도의원의 출당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송 의원을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송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무투표 당선됐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달 1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도내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마약 범죄는 382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9년 104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5월까지 59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20대 마약 사범은 2019년 16명에서 2021년 3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청년층의 마약 접근이 쉬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내 한 대학병원 교수가 같은 과 전공의를 폭행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있었던 부서 회식 자리에서 A 교수가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습니다. 현재 병원 측은 A 교수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후속 조처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허위 농지원부 발급으로 무리를 빚은 유재구 익산시 의원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유 의원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적절치 못한 행동에 시민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을 인식한 직후 조합을 탈퇴했으며 본건과 관련된 직불금이나 농민수당 등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자신의 불찰을 깊이 반성하며 자숙과 성찰을 하겠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4일과 5일 전남 장성군에서 7급 이하 공직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힐링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장성에 위치한 청백리 전시관과 조선시대 대표 청렴 관리였던 박수량 선생의 묘건학 등 청렴 교육 공간을 탐방했습니다. 시는 강의식으로 얻은 지식이 아닌 체험을 통해 마음으로 배우는 청렴 교육 기회를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전국 공공보건 의료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연명의료 결정제도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임종 문화 인식 개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2년 호스피스의 날 기념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익산에서는 6,600여 명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한글날을 맞아 아름다운 한글의 멋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캘리그라피 체험 행사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가훈 써주기 체험 행사는 22일과 29일 이틀간 운영되며 현장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 영등 시립도서관이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책이랑 놀이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6주간 진행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14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15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